홍명보 선임 이유라는 전술의 정체를 아볼피하나요? 웃고 갑니다. KFA가 최근 내놓은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해명 입장문이 오히려 자신들이 줄곧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면서 많은 축구 전문가들로부터 자살골을 제대로 넣었다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홍명보가 구사한다는 나볼피아나 전술이 도대체 뭔데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떠오르는 신의 감독을 내치고 그를 선임한 것이냐고 말에 또 다른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나볼피아나는 알고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 전술이라고 말하며 최근 K리그에서 홍명보가 치른 경기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축구협회 국대감독 선임 과정 성명문. 축구협회는 지난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라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KFA는 감독 선임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고자 했다. 있는 규정은 모두 지켰으며 규정에 없는 상황들, 즉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자녀 역할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사퇴한 경우와 전력강화위원들 중 일부가 동반 사퇴한 경우 등에서는 감독 선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차질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절차를 진행했다. 는 입장입니다. 축구협회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많은 축구 팬들은 저 말을 결국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 아니냐고 반박하면서 정족수를 규정한 이유는 집단지성을 통해 한두 사람의 독단을 방지하려는 의도인데 정족수 부족을 알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결정을 했다고 설명하는 논리를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 스스로 자책골을 넣는 중인데 그 사실을 축협은 모른다는 것이 더 황당하다고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축협 장문 해명 뜯어보니 그게 특혜지. 축협은 이어서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캐나다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코파 아메리카에서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낸 제시마치 감독과의 협상 결렬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축협은 전 강의 초창기부터 국내 사령탑 가운데 1순위는 홍명보 감독이었다고 내정서를 자인하면서 한 외국인 후보자는 22페이지의 자료와 대표팀 경기 영상 16개를 준비했고 다른 감독도 16페이지의 PPT 자료를 제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자료를 잘 준비해오면 그 감독과 에이전트가 의욕 있고 성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닐 것이라고 말하면서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국내 감독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력 강화위 1차 회의에서부터 플레이 스타일이나 팀을 만들어가는 축구 철학, 경력 등 대부분 위원들이 잘 알고 있다. 홍명보 감독의 경우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을 맡은 것은 물론 최근 울산 FC를 4년간 맡아 K리그 2연패를 하는 걸 확인했다. 고 특혜가 아닌 기본적인 차이를 언급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명한다는 논리의 수준 자체가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하면서 PPT 자료에 필요성과 신뢰성 자체를 부인하면서 홍명보는 그런 자료가 없어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감독이라는 논리를 편 것인데 그게 바로 특혜다. 규정된 절차를 건너뛰고 홍명보를 선임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뻔뻔함이 선을 넘는다. 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일부 팬들 역시 누가 입장문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앞뒤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다. 규정이 있지만 규정을 건너뛰었다. 자료가 있지만 신뢰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저 입장문을 내기 전에 분명히 윗선에 제대로 된 것이라고 컨펌을 했을 것인데
축협은 행정 자체가 세계적인 수준에 비하면 너무 후진적이고 무능력해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제시 마치와의 계약 결렬,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 하지만 팬들을 더욱 화나게 만든 것은 제시 마치와의 계약이 결렬된 몇몇 논점에 대한 축협의 설명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KFN은 제시 마치 감독과의 계약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국내 거주 요건과 세금 문제였다 라며, 해당 감독은 화상 면담 및 대면 면담 후 전술적 플랜이나 지도 스타일 경력 등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1순위로 협상이 진행됐다 라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협회는 감독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생각했기에 국내 거주 조건의 확인이 중요했다 라고 전하면서, 해당 후보 에이전트는 협상 초반에는 연봉 규모나 국내 거주 요건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이후 소득세율 등 세금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협상이 수차례 진행되면서 협상이 지연됐다. 협회 측의 요청 시한이 지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고, 최종적으로는 상대 측에서는 국내 거주 문제와 세금 문제로 감독직 제안을 포기한다는 회신이 왔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 제시 마치 쪽 에이전트와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제시 마치는 한국 대표팀의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등이 있고 후발주자로 떠오르는 신예들의 실력에 대해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그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의 진심이어서 자신의 연봉을 대폭 삭감하면서 KFA와 계약 추진했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 연봉의 세율은 20%였으나 감독은 40%의 세율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감독 연봉 실수령액이 반토막이 날 지경이라 연봉을 더 올려달라고 했지만 축협은 이 부분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고, 제시 마치는 국내 거주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부분을 찾아내 1년에 200일 이상이 아니라 180일로 거주 기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축협은 무시하고 대응을 하지 않아 제시 마치 측 에이전트는 축협이 협상에 응할 생각 자체가 없다고 판단, 캐나다 측 제안을 수락해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혁명적이라는 나볼피아나 전술, 사실 30년 전 전술. 이 설명을 들은 몇몇 축구 팬들은 돌고 돌아 홍명보인데 이젠 입이 아플 지경이라고 말하면서 제시 마치보다 훨씬 뛰어난 그놈의 나볼피아나 전술을 쓰는 홍명보를 선임하려 KFA가 발악을 하는 모습이 엮였다고 조롱했습니다. 이 해명문을 접한 한 축구 유튜브 채널은 어떤 축구 감독도 전술 하나를 평생 쓰겠다고 우기는 경우는 없다고 비웃으면서 중앙 미드필터를 2명의 센터백 사이에 놓아 빌드업을 하면서 전진하는 전술인 나볼피아나는 선수 시절 홍명보가 잘하던 전술과 전략이다. 이임생 이사가 그 전술을 콕 짚어 언급한 것은 그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는데, 이 전술이 무슨 대단한 현대 축구의 첨단 전술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미 30년 전에 쓰던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 역시 그 잘난 나볼피아나 하나로 K리그 최고의 전술가라고 평가받는 광주FC의 이정효 감독과의 맞대결에서 졌다고 조롱하면서 홍명보가 맡았던 울산 현대는 막강한 자금력으로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주민규, 엄원상, 조현우 등이 바로 그 선수들인데, 그에 비하면 광주FC는 국가대표로 꾸준하게 선발되면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 자체가 없다. 그런데도 홍명보는 이정효가 이끄는 광주FC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졌다.
전술적 능력은 K리그에서도 B급이고 상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속도 자체가 느려 이정효나 김기동이 울산 현대를 맡았다면 10연패도 가능했을 것이란 조롱을 받는 수준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